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희가 설 연휴 전에 새해 관심 깊게 봐야 할 상품을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때 트럼프 재집권 이후 채권 투자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요. 회사로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달라는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 상품에 대해 해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채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의 예적금을 제외하고 가장 안정적인 상품을 꼽으라면 채권 상품이죠. 제가 재테크를 위해 안정적인 상품을 베이스에 두고 분산 투자를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품을 말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까지 받는 건 정기예적금, 자유적금 등의 예금 및 적금 상품이고요. 이때 이자는 최근 추이를 보면 2에서 4%, 5% 정도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생활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확정 수익으로는 최고 상품이죠. 네.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상품은 오늘 얘기할 채권 중에서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지방채가 매우 안정적이죠. 은행의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만기 전에 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권사의 단기 투자 상품인 한매 조건부 채권인 RP 등도 있고 실물 자산인 금, 그리고 변액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과 공시율 연금보험 상품도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 채권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럼 채권이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채권은 쉽게 말해서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이런 차용적인 채권은 원금을 갚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받는 거고요. 이런 채권은 표면 금리인 고정 이자율로 정기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고요.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발행자가 차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발행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되는 국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해서 공공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채, 그리고 기업에서 발행한 회사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금융채,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인 하이힐드 채권이 있고요. 물가 상승에 따라 이자 지급액이나 원금이 조정되는 채권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네. 채권은 만기 이전에 채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며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권의 개념은 알겠는데요. 채권 투자를 하려고 보면 용어가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투자해보지 않으면 용어가 생소한데요. 네. 그 중간, 즉 만기 이전에 2차 시장들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채권의 주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 가장 먼저 채권 발행 시 약속된 금리인, 즉 연이율에 따라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데요. 이를 표면 금리라고 합니다. 채권의 원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표현하는 채권의 만기가 있고요. 네. 금리 변동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재 시장 가격을 표방한 채권 가격이 있고요. 참고로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고요. 반대의 경우는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이런 수익률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 시 채권 가격이 하락해 투자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게 단점이고요. 또 발행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으며 특정 채권은 시장에서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등 채권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아 정기적인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로도 좋습니다.
앞서서 채권형 상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상품은 채권과 관련된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채권 관련된 상품은 채권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채권에 연계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투자 상품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채권 투자와 더불어 추가적인 수익 또는 리스크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일단 제가 세모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세 가지 상품이 있죠. 국채, 회사채, 지방채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상품이 있는데요. 채권의 이자 수익과 자본의 변동성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개별 채권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관련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해보겠고요. 네. 상장 지수 펀드인 채권형 ETF도 있습니다. 상품의 특성상 저비용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며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요. 국채,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서 유동성이 높은 채권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또한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ELS와 DLS 상품이 있는데요. 네. 금리 변동성에 따라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채권 금리 또는 특정 지표에 따른 추가 수익을 원하는 고비험 고수익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채권 관련 다른 상품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요. CB라고 전환사채인데요. 이 상품이 좀 재밌습니다. 네. 채권이면서 일정 조건 하에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품인데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가능해서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고요. 채권으로서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면서 주식 상승 시 자산 증가도 가능하죠. 또 이와 비슷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이 상품은 채권과 함께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인데요. 상품의 특성상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 매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신주 매입권의 행사 가격에 따라 추가 수익도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주식의 성장 가능성과 안정적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절되는 채권도 있죠. 네. 최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조정되는 채권이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네. 특이하게 인플레이션 발생 시 원금과 이자가 상승하는 상품인데요. 이런 특징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기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요. 이외 금리, 환율, 주식,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연계된 채권인 구조화 채권이나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신용 연계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채권 연계 상품으로 투자할 땐 기초자산인 상품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금리, 신용 등급, 인플레이션 등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채권 연계 상품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증가하므로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한데요. 또한 다양한 상품의 투자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특정 자산군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각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런 채권과 관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네. 금리랑 채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과 하락이 상반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채권 상품인데요.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기존 채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 네. 금리와 채권 가격 간의 반비례 관계 때문인데요. 조금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채권은 고정된 이자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새로운 채권의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채권의 금리가 더 매력적으로 율을 시장 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금리 상승은 신규 발행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상승할 때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가격 하락폭이 더 큰데요. 두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채권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고 만기 시 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동금리 채권은 시장 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므로 금리 상승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에 투자 전에 발행자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금리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기에 포트폴리오의 평균 듀레이션을 낮춰 금리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는 보수적인 접근과 함께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의 효과로 채권 ETF 또는 채권형 정시 펀드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만기와 이자율로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 미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죠.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앞으로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는 게 좋겠죠. 일단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서민들도 힘들어지니까 조금씩 경기 회복이나 기업 성장에 목표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하는 건 어때요? 금리가 내려가면 네.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를 테니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벌써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 금리가 예상보다 늦게 하락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재 금리가 가장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투자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재집권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금리 인하 압박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텐데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금리 상승기엔 단기 채권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네.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장기 채권은 낮은 금리에 큰 돈이 묶일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 채권을 한 번에 사지 않고 분할 매수해서 평균 매입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 상승폭이 커지기에 장기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국공채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건 어때요? 직접 채권 투자하는 것과 달리 간접 투자인 정시 펀드 상품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금리 전망 그리고 채권 종류, 만기 등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개별 채권 투자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채권보다 매매가 용이하고 필요시 현금화가 비교적 빠릅니다. 네. 그리고 매입 비용도 작습니다. 그리고 물론 펀드 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운용 보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펀드의 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신규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고요.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해서 채권 가격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상황에서는 국채와 회사채 등을 혼합한 펀드를 선택하거나 글로벌 채권형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형 펀드보다 안정적인 혼합형 펀드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펀드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네. 이 혼합형 펀드도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공격형 혼합펀드와 채권 비중이 더 높은 안정형 혼합펀드,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전략형 혼합형 펀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자산 증대를 목표로 한다면 공격형 혼합펀드를, 그리고 원금 보존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안정형 혼합펀드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채권과 채권형 상품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나 노후 대비 재테크 상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금이나 단기 상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노후 자산 운용 상품으로도 많이 선택합니다. 이 노후 자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이지만 금리 변동, 발행자의 신용 위험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채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은행의 금리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 상품보다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다양한 만기와 신용 등급의 채권에 투자해서 리스크만 조금 줄인다면 꽤 안정적인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채권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9179님, 처음 채권 투자할 때 장기채와 단기채 중에서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네.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채권 가격보다 뒤에 나오는 채권의 가격들이 더 높으니까, 이자가 더 높으니까 그게 더 유리하듯이 처음에 채권 투자할 때에는 장기채하고 단기채 중에 단기채에 투자를 해서 네. 그래서 듀레이션을 짧게 해가지고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5944님은요. 금에 투자하는 것과 채권 투자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하셨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5년 이상 아니면 네. 뭐 10년 내지를 생각해서 분할해가지고 전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권은 3년 정도 주기를 두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금에 투자하는 것과 채권 투자를 비교하는 것은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기간을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561님은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4%대인데 투자했다가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요즘 환율이 진짜 많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외국 상품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네. 그 미국 국채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정리식 펀드 상품 중에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만 있는 상품이 아니고 여러 상품이 혼재된 상품으로 해서 조금 분산 투자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